안녕하세요. 돌아온 연고대답의 첫 번째 주자 다효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내신은 한 4등급?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수시 일반 전형, 노술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재수를 한 케이스인데 혼자서 재수를 했어요. 국어는 한 5, 6등급에서 재수를 해서 1등급이 됐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2, 3등급에서 등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4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모두 대답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개를 골라서 대답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현역 때 국어가 5, 6등급이었는데 어떻게 1등급으로 올리셨나요? 국어 공부법 알려주세요. 네, 저는 국어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진짜 잘하면 4등급? 4, 5, 6등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시작했을 때 5월까지는 계속 그냥 문제를 풀지 않고 국어 글 읽는 연습만 했었거든요. 시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식어랑 서술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를 해석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과 연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 읽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먼저 외우고 고전시가를 읽으면 처음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시들이 나중에는 금방금방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가장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감을 잡은 다음에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읽어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좀 유심히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이 체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겠다 하고서 이거 A, B, C를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으면 꼭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A, B, C를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서 정리를 하는 게 확실히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엔 기출로만 문제풀이를 했어요. 같은 기출을 2, 3회 정도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냥 푸는 게 단순히 문제만 정말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면서 겹치는 유형들은 또 따로 정리하고 그 유형을 어떻게 내가 수능장에서 풀어낼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정을 많이 파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를 풀 때 선지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항상 2개 중에 헷갈리잖아요. 헷갈렸을 때 나머지 1개가 꼭 전제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할 때 전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오답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이 선지는 왜 정답이고 이 선지는 왜 오답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문이랑 연결을 시켜서 되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 수능 봤을 때는 5등급에서 6등급이었었는데 6월 수능을 100점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국어를 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꼭 성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다효 누나가 찾은 맛집 중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그리고 그것은 어디인지. 여러분 제가 간장게장이 먹고 싶어서 찾은 집인데 성신여대 선창명가라고 여수 돌게장이 8,0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반찬 클래스가 일단 남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방금 전에도 먹고 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신이 4.0인데 수시로 어떻게 가신 거죠? 수업 시간에 매일 잤는데 어떻게 고려대를 가신 거죠? 여러분 내신이 4.0이고 수업 시간에 매일 잤으니까 재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재수학원이 아니라 독학 재수를 선택하셨나요? 독재하신 거 후회하시나요?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걸 되게 못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학 재수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 정말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혼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재수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생활 습관은 어땠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할 때 매일매일 수능 만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만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모든 걸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칠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는 모든 저의 생활 패턴을 수능 시간에 맞췄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독서실을 갔어요. 그래서 10시 반까지 국어 공부, 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3시까지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또 탐구 공부를 해서 이게 완벽하게 수능 시간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5시 이후로는 그날 부족했다 싶은 거. 잠 같은 경우는 재수 당시에도 그렇게 늦게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11시면 자고 대신 아침에 7시면 일어나는데 아침에 되게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는 잠용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7시에 맞춰놓고 그게 울리자마자 베개 밑에 국어 화법 장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파트별로 두세 문제씩 풀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바로 쓰니까 잠도 확 깨고 화법 장문 공부도 되게 의외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따로 화법 장문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기 중에 걷기가 있는데 혹시 자세히 어떻게 잘 걸으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걷는 거는 두 발을 사용해서 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된답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대처법, 그리고 해야 하는 걸 아는데 안 하고 있을 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세요. 그러면 불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딱히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 여러분, 되게 덥고 지칠 시기잖아요, 지금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고대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타자는 바로 봐도 레드입니다. 레드의 프로필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